안녕하세요, 덴티장입니다. 오늘은 턱관절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 최신 컨셉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2021년 SCI급 학술지 다이거노스틱스에 실린 한 논문을 기반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시아 최상급 대학인 홍콩대학의 구강외과 선생님이 쓰신 논문으로 다소 외과적 관점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턱관절 장애 치료라는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과건 외과건 다각도에서 접근해보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임상 연구에도 불구하고 턱관절 장애의 진단과 치료는 아직까지도 큰 난관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턱관절 장애는 복잡한 원인과 함께 다양한 증상, 가령, 통증 강도의 차이를 보이는 서로 다른 상태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용어를 지칭하는데 몇몇 증상과 징후는 간단한 치료만으로도 즉각적으로 사라지는 반면 몇몇은 수많은 치료 옵션을 적용해봐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당황스러운 건 일부는 인식 가능한 물리적인 원인을 갖고 있지만 턱관절 질환의 많은 경우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증상, 우울감이나 걱정 등과 같은 많은 관련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턱관절 질환의 치료에 있어 단 하나의 절대적인 치료 옵션은 없는 것이며 각 전문가에 따라 턱관절 진단과 치료의 정석에 관해 많은 논쟁이 발생하는 것이죠. 턱관절 질환의 원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리적 원인은 관절 기형과 그보다 더 흔한 원인인 근육 기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관절 자체의 문제는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관절 부위에 턱 디스크 빠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디스크 빠짐이 반드시 통증을 유발하는 건 아니지만 관절염으로 진행이 된다면 턱관절의 통증과 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턱관절 질환이 진행되는 여러 단계를 설명하는 영상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같은 턱관절 질환 단계 환자라고 하더라도 같은 수준의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통증의 정신적인 요인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고 우울증 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부위의 만성통증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증상이 계속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관절과 근육기형 모두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통제로 사람들의 스트레스와 우울 지수가 높아지고 이는 턱관절에 통증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최근 논문도 존재합니다. 심지어 과거의 심한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건도 턱관절 장애의 발생률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존재합니다. 또한 턱관절 질환의 진단과 분류를 어렵게 만드는 건 한 환자에게 여러 개의 진단명이 동시에 붙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단 하나의 특별한 원인에 대한 상태를 분류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크게 관절기형과 근육기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더 정교한 진단과 분류 체계는 DCT-MD라는 표준화된 체계를 따르게 되는데요. 크게 통증을 유발하는 상태와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상태 12개로 나뉩니다. 대부분은 이미 제가 한글로 쉽게 여러 영상에 걸쳐 설명을 해두었으니 기존 영상들을 통해 진단에 대한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점은 한 시점에 한 환자는 여러 개의 진단명을 갖고 있다가도 그중 몇 개가 더 발전하거나 치료가 되면서 그 진단명은 시간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소 흔하지 않은 턱관절 장애 진단명들도 존재하는데요. 이 중에서 측두근건형, 근경련, 근경축, 점착, 유착, 강직 등도 이미 영상에서 설명해놨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복습해보시길 바랍니다. 진단에 대한 접근을 살펴봅시다. 이 논문에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몇 개만 뽑아서 말씀드리면 환자의 통증 히스토리 체크, 어떨 때 통증이 악화되는지, 시각 기준에 근거한 통증의 정량화, 스트레스나 삶의 만족도 체크, 여기엔 직장에서의 변화나 이별 등 민감한 주제가 포함될 수도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심리학적 요인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마음을 터놓고 환자 의사 간 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명백한 물리적 요인이 관찰되지 않지만 턱관절 질환 증상을 보이는 환자, 동시에 심리적인 요인에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상담이나 심리치료가 필요함이 명백합니다. 그럼 최신 치료 컨셉으로 넘어가 봅시다. 결국 턱관절 질환 치료의 최종 목표는 통증의 감소와 관절 기능의 향상인데요. 여러 행동 조절 등을 치료의 목표로 같이 삼는 것은 긴장도 감소, 이학물기 감소 등의 이상기능 활동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빠진 디스크를 다시 재위치로 넣는 것은 이게 직접적인 염증 반응과 관련이 있지 않는 한 의미가 있는 치료는 아니고요. 치료의 원칙은 일단 통증은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는 것. 왜냐하면 통증이 만성화될수록 심리적인 면도 같이 악화되면서 더 컨트롤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고려하는 건데 보통 보존적 치료는 인체에 어떤 해도 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시
어느 시기부터 다른 치료 옵션으로 넘어갈지는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논문의 저자인 외과 선생님은 관절간 세척술 같은 최소침수적인 치료는 부분적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초기에 시도하는 것도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존적인 치료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때 물리치료는 특히 턱관절과 관련된 두통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근거가 존재하며 보톡스와 주사치료는 근육통 치료에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인 요인이 문제인 환자에게 상담은 유용한 치료 옵션으로 제한되는데 실제로 외국의 턱관절 치료 병원에서는 상담사가 거주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도입되고 있지 않지만요. 과거에는 교합과 턱관절 장애의 인과관계에 주목해서 교합 조정 등을 이용해 턱관절 질환을 치료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최근의 논문과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외과적 치료를 넘어가면 관절경술과 관절간 세척술을 비교해볼 때 대규모 연구에서 관절경술이 더 효과가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지만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그 효과가 비슷하다고 판명되어 가격과 합병증 가능성, 그 술식의 간편성을 고려해볼 때 관절간 세척술을 먼저 시도해볼 것을 권유합니다. 오늘 영상의 턱관절 질환을 더 다각도로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